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블랙록의 XRP 현물 ETF 등록 가짜 뉴스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XRP 가격이 약 95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너스가 블랙록의 확인 결과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XRP는 약 890원으로 상승분의 약 90%는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블랙록의 ETF 상품에 공통으로 붙는 이름 아이쉐어즈 리플 XRP 트러스트로 델라웨어주 사이트에 등록이 되었는지 아이러니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 사기꾼이 블랙록 임원의 이름 등을 사칭해서 허위로 델라웨어주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가능했느냐, 이에 대해서는 블랙록은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은 가짜가 넘쳐나고 또 가격 펌핑 이슈로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가짜 뉴스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일이 11월 17일인데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 동안 각각의 신청한 회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12건의 신청에 대한 SEC 결정이 한꺼번에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 뉴스로 가격 펌핑이 일어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EC 입장에서는 승인을 뒤로 미룰 구실이 오히려 생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또다시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과연 이번 타임라인에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우선 이번 승인 타임라인 11월 17일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XRP 트러스트는 가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엑셀 사용자는 이러한 파일을 등록을 하려면 엄격한 증인이 필요하고 또 만약 블랙록이 아이쉐어즈 X 트러스트 파일을 올린 것이 가짜라면 왜 아직도 델라웨어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가 있느냐, 지금쯤은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그 메인 이유고요. 사실 그 내막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유심히 촉각을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요. 현재 가짜뉴스라고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블랙록의 XRP 현물 ETF 파일이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웹사이트에 등록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웹사이트에 등록한다는 것이 SEC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SEC의 승인을 요청하기 전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뉴스로 인해서 XRP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더리움과 그리고 솔라나는 반대 트렌드를 보여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구독자분들께서의 생각을 서로 간에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필런 변호사가 공유해준 내용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가 SEC와 리플의 합의금 부과와 관련한 일정을 통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SEC가 리플과 합의한 구제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을 했었고요. 토레스 판사가 이를 토대로 검토한 이후에 최종 일정을 공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오는 2024년 2월 12일까지 합의금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SEC는 3월 13일까지 관련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또 리플의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4월 12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SEC는 4월 2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이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에 의하면 4월의 최종 브리핑의 의미는 결국에는 7월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책에 대한 내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난다는 이야기고요. 이와 함께 약식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7월의 최종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판결문에 있는 사건의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과 달리 이제 유일한 피고는 리플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니 크리스 라센이니 등이 사라지고 리플의 XRP 기관 판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사건이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약 20%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7월 최종 판결에는 얼마 정도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즉 처음에 SEC가 제기한 소송의 규모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지면서 얼마 안 되는 합의금과 함께 굉장히 작게 종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또 다른 변호인의 이야기는 해당 타임라인을 보니 SEC가 항소를 할지라도 2026년 중반까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일어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게임 오버, SEC는 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SEC가 리플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데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피해가 영구적인지는 두고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플의 향후 전망을 매우 밝게 보고 있는 것이라 해석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SEC가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물론 개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SEC가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면 SEC의 그 항소 자체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송은 당사자들의 결정인 만큼 지켜봐 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10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하는 예상치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에 보여준 수치에서 변함이 없는 수치를 예상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와 식료품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으나 주거비나 교통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약간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거비의 포션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미국의 주거비 그리고 주택비 등의 트렌드를 같이 연구하시면 향후 방향을 잡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CME 패치에 의하면 12월 금리 동결을 약 85.8%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우선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라도 내려오고 있다면 현재 여러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미국 내 부채 문제 등의 눈치를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 12월의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